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또다시 고점을 높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61%까지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93.9선을 기록했는데요. 골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1,79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면서 7년 들어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WTI는 배럴당 8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는 11월 4일 회의를 열고 생산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제조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마이너스 0.4%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이전 달에 비해서는 하락했고 운송업을 제외한 제조업 근원 내구재 수주는 이전 대비 0.1% 상승한 0.4%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채권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질문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대로 모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해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미증시가 신고점 일단은 갱신한 종목도 있고 고점 인근에서 머무는 상황도 연출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물가 때문에 지금 상승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반대로 물가 오르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이 실시간으로 좀 물가를 확인하시는 법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소 많은 분들이. 미국의 오늘 물가는 어떻게 되지? 전일 통계치 물가는 어떻게 나오지? 이거 확인하는 법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22 통화정책이 있죠. 22 통화정책. 근데 22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을 하기 전에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지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페드 통화정책이 있어요. 통화정책이 이번 주는 22, 다음 주는 이제 미국 페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22만 하고 내일은 페드 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살피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조만간 이제 고점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추후 전략이 어떻게 모멘텀이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좀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경제라는 게 쉽다면 누구나 접근을 하겠죠. 공부를 하시고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열릴 거예요. 이렇게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인프라 법안 통과 최종 합의 기대에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11월 FOMC를 앞둔 경계감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 급락했습니다. 5일은 오펙 플러스가 미국 증산 요구에 반발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예상되는 ECB 회의에 인플레이션 대응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Top Democrats aim to strike a deal on Biden's social spending plan within hours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사회지출 법안 합의에 가까워졌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26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원들은 화요일에 사회복지와 기후정책에 최대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예산안을 최종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하원의 2인자인 민주당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는 기자들에게 대부분의 협상이 끝났고 또 대부분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법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오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법안의 90%가 완료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협상 타결에 대해서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사회 프로그램과 기후정책에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민주당원이 전체 경제 의제를 추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당이 사회복지 예산 지출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하원 의원들은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 이번 주에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에 충분한 지지가 있을 때만 이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파를 달래기 위해서 3조 5천억 달러 예산에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예산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인 조 맨친 상원 의원과 또 시네마 상원 의원은 예산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해왔는데요. 민주당원은 예산을 낮추기 위해서 2년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와 또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장려 조항과 같은 일부들을 좀 변경하거나 축소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화요일 민주당원들에게 법안이 통과되려면 예산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이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좀 합의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마선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 상승한 15,5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매도 네.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차트 기술적 분석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일단은 합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증시에 대한 어떤 일봉상 방향성은 안 나올 거예요. 네. 당분간은. 원래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프라 법안 합의죠. 합의 관련 내용인데 일단 차트 기술적 분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포커싱을 굉장히 맞춘 단가는 여기부터 했어요. 고점이 나왔다 판단을 했으니까. 그죠?
이게 이 파동값에 대한 대응이 다 나왔다고 시장에서 내부치고 있기 때문에 3파에 대한 저항력 모멘텀이 다 유지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실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시작 전에 이게 좀 고점이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가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15,600포인트에서 이제 500포인트 중반까지 쭉 떨어지고 있는 구간대인데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은 이 파동값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사하는 부분이겠죠. 현재 단가가.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가 어차피 이 전체 모멘텀 있잖아요. 15,700 구간에서 이제 500 구간에 대한 레인지에서 계속 흔들 거예요. 어떤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구간 안에서 지금 매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구간 안에서.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단가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파동값이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은 지금 잠시만요. 이 파동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파동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은 계속적인 매도 랠리로 좀 포인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자 15,550포인트 이탈 나오면은 추가적인 매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550포인트. 이건 왜냐하면 매도로 완전히 추세가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선제적으로 이전 값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한 번 더 쥐어 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15,610포인트에서 매도를 한번 보세요. 손절은 15,630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610포인트. 자, 지금 일봉상 여러분들 증시, 미증시만 좀 가까이 확대해서 본다면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신고점 인근이죠. 그죠? 확인되시죠? 신고점 인근이에요. 최근에 증시가 근데 다시 반등세로 세게 올라갔던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얘기를 했었어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트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냐면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작년 9월과 유사성을 굉장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추세가 매수세로 올라간다기보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W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W권. 시황이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자, 우리 지금 앞으로 일정이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뭐죠? 다음 주 31일이죠. 31일 날 원래 펠로시 의원이죠. 미국 민주당. 펠로시 의원이 31일까지 원래 어떻게든 인프라 합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전에.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번 주에 어떻게든 합의를 빨리 보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합의를 보겠다. 근데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다소 이제 하향세를 좀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만약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급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국채 금리 또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조정세가 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물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압력이 좀 저하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물가도. 그러면 이제 실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좋게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월요일 날 됐는데 또 연기 발표가 확정이 져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매도 찍어야 돼요. 그때는 너무 불보도 뻔하거든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합의 기대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낚시당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합의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들끓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공화당이 딱 반발해갖고. 근데 지금 타임라인이 보면은 이제 디폴트 관련해갖고 유예를 한 게 12월 3일이잖아요. 12월 3일. 네. 여러분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거죠. 공화당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좀 정치적으로 기간을 끌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시기상. 2주 정도는. 그러니까 이번에 연기에도 저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화당이. 그럼 결과값 보고 대응하자 이거예요. 자, 지금 인프라 관련해 갖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연동을 지을 거예요. 지금부터 경제적인 용어로.
제가 잠시만요. 자, PPT 좀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이 또 한 번 이제 고점이지만은 이게 계속적인 상승 랠리로 가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은 확실히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파란색이 물가잖아요. 빨간색이 미국 국채 금리고. 자, 지금 보시는 초록선이 뭐예요? 실질 금리죠. 증시가 계속 고점 레벨링을 맴도는 거는 이게 지금 밑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계속 흘러가니까 증시로. 간단하게. 경제학적으로. 지금 테이퍼링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합니다. 네, 한 달에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위험자산으로 계속 가는 현상이 이 실질금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인프라 법안 합의 관련해 갖고는 여기 이 세 가지 색 중에 어떤 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프라 법안 합의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빨간 선이죠. 빨간 선.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예요. 예.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또 한 번 급등이 나오고 이제 엎어져 갖고 인프라 합의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실질 금리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효과가 버티는 거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정정할게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펼쳐지게 돼요. 왜냐면은 빨간 선 빼기 파란 선이 초록선이에요. 빨간 선 빼기 파란 선이 초록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증시의 흐름을 가다짓는 거기 때문에 최근 증시가 왜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증시 상황이 여기 보시는 물가 있죠.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초록선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인프라 합의 법안 관련해 갖고 지금 만약에 이제 또 연기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데 이때 한 번 더 실질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증시 한 번 더 조정해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인프라 합의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인프라 법안 합의 관련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미국 국채 금리를 변동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이 실질 금리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굉장히 위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예측해야 돼요? 만약에 인프라 법안이 1조로 합의로 딱 이루어진다면은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겠죠.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에서 해소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증시요? 다시 오릅니다. 여러분들 증시 다시 올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좀만 더. 아시겠죠?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코스피요? 3000 레벨링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위험해요. 아직까지도.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네. 어차피 작년과 같은 상승 모멘텀 안 나와요. 그거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시장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상승 모멘텀이 계속 나왔던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끝났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은 지금 신고점이다 뭐다 인근에 맴돌고 있는데 코스피 상황이 어때요? 아직 아니죠. 상태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 시기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너무 불보듯 뻔히 보이잖아요. 유동성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반증이 있는데, 그죠? 유동성을. 자, 기다려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시장 안정화 들어가요. 이제. 자,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미증시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가나라고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해왕 마스터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화면 좀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네. 지금 왼쪽이 코스피 차트고 오른쪽이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사실 두 개에 대한 매매 모멘텀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 올라가는 것만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뭐 상승세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국면이란 말이죠. 딱 단일적으로 보이잖아요. 단일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만약 인프라 합의 법안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는 더 떨어져요. 상황이. 2800선 깨지겠죠, 당연히. 여기서 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프라 법안 관련해 갖고 뭐 이제 합의 안 할까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겠죠. 왜냐, 디폴트 빠지는데. 디폴트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난리 나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합의를 보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뭐 합의한다는 내용, 이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마음이 또 달라지는 그죠. 거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뭐 언론에서는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의심할 구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되고 나서 해도 괜찮다. 합의되고 나서 시장 참여를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1월 중순 이후에 하라고 했잖아요. 11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3천 다시 20선 올라오니까 50선 올라오니까 와, 이제 다시 살아나나?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모멘텀이 여기서 한 번 더 깨져버린다면은 코스피는 다시 최저점이 2,900선도 그냥 깨버리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의심을 해야 되는 장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아시겠죠? 이 부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유로 상황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상황. 자, 잠깐 화면 좀 내려볼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12월 3일까지는 이 데드라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에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ECB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ECB 회의가 그거 전에요. 네. 이거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어떤 거죠? 물가 확인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물가 실시간. 지금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프레드 사이트라고 미국 공식 사이트예요. 네. 미국에서 내보내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G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 FRED라고 치면은 이 사이트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파퓰러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물가가 실시간으로 떠요. 전날. 근데 물가는 실시간 차트가 아니잖아요. 전날 통계치를 다음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물가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일자죠. 화요일 2.69% 기록하고 있다고 뜨고 있어요. 이거 매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인터넷만 접속되신다면은. 아시겠죠?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무료 톡방에 좀 공개하도록 할게요. 무료 톡방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봤던 실질 금리라든가 국채 금리,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비교 차트를 보는 법이 있어요. 검색을 하는 방법, 이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이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됩니다. 또 입장하실 때는요, 코드 1515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ECB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릴게요. 네. 자, 달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페드 회의잖아요. 그렇죠. 11월 페드 회의인데, 대망의 뭐 대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하는구나 네, 라고서 좀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네.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달러가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전에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다 반영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반영 차트는요, 항상 여기 구간이에요. 자, 보시면은
왼쪽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W. 네, 이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자, 그리고 자, 증시가 반등이 왔었던 이 구간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모멘텀이 확 꺾이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전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왼쪽 네모칸이 미국 테이퍼링을 종료했을 때 시기. 자, 오른쪽 네모칸이 그 ECB가 테이퍼링을 종료했을 때 시기예요. 각 통화 정책이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차트 모멘텀이 굉장히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한 어떤 강세 반영이 좀 들어갔던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구간대 매물이 고점 모멘텀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유로에 대한 매도를 좀 추구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시장 심리가 다 이제 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뭐 내일 더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은, 통화 정책은요 급변하지 못해요. 이미 미리 재료를 탁탁탁 다 뿌려놔야 돼요. 이 정치랑은 달라요. 인프라 합의 이런 내용이랑은. 그거를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알리거나 그런 행동을 안 한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이 교란이 와요. 엄청이 난해해지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재료를 던져요. 이미 근데 테이퍼링은 재료가 다 던져진 상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움직일 수 있는 시황은 무엇일까? 라고서 평가를 한다면 이제는 유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 유로는 아직 테이퍼링에 접어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로 통화 정책을 앞으로 집중해야 될 시기가 굉장히 없고요. 최근까지는 이제 6개월 동안은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앞으로는 유로에 대한 통화 정책, 출구 전략을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화면 좀 넘길게요. 네.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유로에 대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유로에서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죠. 네, 왜 나왔냐?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21년 하반기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하자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예요. 예, 7월 지나서 막 3%, 3.5% 치니까, 야, 너네 어떻게 테이퍼링 안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서 꺼낸 게 이제 어떤 물가에 대한 기준 목표를 변경을 했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와, 우리는 앞으로 돈 더 뿌릴 거야. 우리는 돈 더 풀어야 돼. 우리는 아직 양적 완화 기간이야. 미국처럼 테이퍼링을 할 수는 없어.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구간 내라는 거예요. 구간 내. 자, 결국은 뭐냐면은 유로존은 긴축을 피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내일 나오는 내용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일 갑작스럽게, 야, 우리도 테이퍼링을 좀 준비해야겠어, 이럴까요? 아직은 이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아직은 돈을 좀 더 완화적인 부분을 조금 필요성을 느낀다. 그죠? 그러면 당분간은 달러 강세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페드에 대한 시황으로 좀 집중이 되겠죠. 유로존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ECB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양적 완화할 거? 언젠간 풀겠죠. 그러면 이 PEPP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ECB가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ECB도 지금 페드처럼 자산이 엄청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PEPP에 대한 종료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3월로 가능성이 맞춰지는데, 이때부터 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 시사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를 좀 잡고 있어요. 그때 이제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땐 유로 매수 쳐야죠. 달러 확 꼬꾸라질 텐데.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달러 고점 나오고 당분간 한 3개월, 4개월에 대한 모멘텀은 박스로 그냥 달러 인덱스가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 분위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가 테이퍼링을 개시해버린다면은 그때 유로가 매수세로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지금은. 지금 22위원들은요, 비둘기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 기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내일 중요한 회의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다음 주에 있을 페드 회의도 엄청난 이제 기대감, 시장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을 하는 건 이슈죠. 근데 갑작스럽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반반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겠네. 이 정도 느낌. 그럼 어느 정도 규모를 하지? 이 정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럼 차트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일봉상 흐름대에 대한 가능성은요. 자, 제가 그냥 화살표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박스 구간이 나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펜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네. 네,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모멘텀을 나오냐면 박스 모멘텀으로 이제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ECB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상승했듯이 이제 달러가 하락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 통화인 유로가 그때 테이퍼링 할 거니까. 근데 이 기점이 내년 3월이라 이거예요. 내년 3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유로 관련해 갖고 통화 정책 회의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겠네요. 유로화 거래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올해 말까지. 그죠? 보이죠? 여러분들. 통화 정책으로 보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변화 예측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상품 구조에서 좀 재미를 못 보겠네요. 라는 시사점이 나오죠. 당분간은 언제 또 즐길 수 있을까요? 유로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땡큐 하면서 유로 이제 매수 들어가야죠. 이제는 이제 유로 매도가 아니라 매수네. 반대로 나오겠네. 반대 미국 때문에 달러가 상승했는데 이제는 유로 때문에 달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 통화 유로 매수를 포지션을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나쁘지 않은 전략이 나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최소한으로 좀 압축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내일 나오는 내용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다소 해소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괜찮아 라는 내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은요, 앞으로 좀 더 달러가 상승 모멘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 거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미 테이퍼링이 이제 공식화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큰 어떤 원웨이 방향성을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시장 반영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달러에 대한 상승은 이제는 제한적이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시황은 뭐예요? 미국 쪽일까요? 미국 뭐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 신경 쓸까요? 아닙니다. 유로예요. 유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줄 때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버릴 때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미국 얘기할게요. 미국 관련해 갖고 유로는 그만하고 이제 오늘은 유로까지만 하고 유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프리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테이퍼링처럼 이제는 좀 오픈된 이슈보다는 유로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 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으로 또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증시는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드도 유동성 장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골드는 달러와의 연관성만 있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잠시만 골드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골드가 요새 좀 재미가 없죠. 네. 골드가 사실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달러의 영향을.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시황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골드가 지금 트레이딩 상품으로서는 저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국채 금리가 뭐 한 2%, 3% 올라가는 시즌 때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막 1%대로 다시 내려가는 시즌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러 인덱스가 막 이제 엄청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기 굉장히 힘든 시즌으로 돌입됐다는 거죠. 방향성이. 지금 최근에 골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방향성을 추구할 만한 모멘텀이 구성이 안 돼요. 지금 완전 수렴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수렴 구간에 대한 이탈과 동시에 어떤 시황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발생을 해야 돼요. 시황에 대한 모멘텀이 이 어느 하나 뭔가 획일적으로 뭐 국채 금리가 완전히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와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달러가 이제 완전 상승하는 분위기가 한 번 더 연출된다든가 완전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든가 그런 분위기가 모색이 된다면은 충분히 한 번은 건드려 볼 만한 종목이죠. 그죠? 근데 이 두 시황 모두 관련해 갖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앞으로 이게 열립니다라는 추구값을 좀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즌이에요. 금값이. 그죠? 금값이 앞으로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금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T차트 흐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시황에 대한 접목시키는 관점보다는. 당일 그냥 양방향성이 열리는 계속적인 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완전히 차트 플레이밖에 대응이 안 된다. 금값은. 어떤 시황에 대한 전개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요즘 큰 상승 보여주고 있는 뭐 원자재나 이쪽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가 있죠.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면 안전자산을 쏠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즌이 돌입될 때 그때 유동성 장세가 나오죠.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유동성이라는 표현이? 움직임이 있다. 네, 굉장히 그냥 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네.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고 그게 유동성 장세죠, 뭐. 그렇죠. 그죠. 지금 뭐 증시가 그런 꼴인데 금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에 대한 좀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골드 또한 큰 방향성을 가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사계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알루미늄만 유난히 많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셨어요. 알루미늄이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재화 관련해 갖고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오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가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물가 때문에. 잠시만요. 천연가스도 보니까 뭐 9%나 올랐다가 또 10% 빠졌다가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 갖고는 이제 네. 미국에 대한 물가만 보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전 지금 이제 알루미늄을 보지 말고 좀 구리를 한번 볼게요. 예.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앞으로 구리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해답을 드려야겠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전 내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올라가기 힘들어요. 앞으로 구리값이 앞으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최근에 올랐다 떨어졌다 이 반복에 대한 구간은 물가에 대한 변동률이 높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물가에 대한 예. 변동률이. 최근 아까 제가 프레드에서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굉장히 치솟고 있잖아요. 최근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오른 이유가 이 이유인데
지금 고점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물가가 하락세 안정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유로존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비철금속 관련해서 제화가 관련은 하락세 모멘텀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ETF나 이제 파생 관련해 갖고 비철금속 다루시는 분들은 오히려 인버스 상품 비철금속을 좀 노리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 인버스 관련해서 파생이 구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물 차트 보고 있지만은 또 인버스도 다룰 수 있고 상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품군을 찾아봐야겠죠. 내가 지금 비철금속 관련해 갖고 구리값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품을 매매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물할 수 있겠지만은 떨어지는 매매에 대해서. 그럼 ETF 관련해서 ETN 관련해 갖고 인버스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철금속, 뭐 구리도 있겠고, 그죠? 팔라듐도 있겠고, 알루미늄도 있겠죠. 그런 상품 관련해 갖고 어떤 상품군이 구조가 나오는지, 어떤 상품이 파생으로 상품화가 돼 있는지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익숙해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조금씩 연출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정확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가가 제한적인 거예요,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죠. 시장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 이제 여기 이상은 좀 치기 힘들겠다라고.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이젠 제한적인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물가 지금 미국 15년 차트거든요. 15년 차트. 지금 보이시죠? 자, 이 레벨링이 이제는 진짜 한계점이에요. 그러네요. 레벨링. 거의 상단 끝까지 왔네요. 이거 오버슈팅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미국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 오버슈팅 나오면. 그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면은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이제 하방세가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겠죠.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는 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이런 거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사계절님에 대해서도 답변 주셨고요.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IA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43만 1배럴, 1000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예측치인 191만 4천을 크게 상회한 426만 7천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윌비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해왕님이 보시기에는 달러는 얼마나 더 하락을 할까요? 94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아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금방 사실 갑니다. 94선이면 거의 다 왔지 않나요? 근데 제가 좀 예측을 한 게 네. 사실 이제 95.5까지는 봤거든요. 95.5. 네.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은 95.5까지 봤는데 94선까지는 쉽게 갑니다. 그냥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94선까지는 쉽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97. 그냥 바꿨죠, 얘기해주셨잖아요. 완전히. 95.5. 97을 갔다가 왜 그랬냐면은 네. 앞당겨졌잖아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원래 시장에서 예측하던 게 뭐였어요? 내년 상반기 아니면은 올해 12월 이 정도 공식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1, 2개월 앞당기지다 보니까 네. 차트에 대한 분위기도 1, 2개월 단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 연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94달러 한번 다시 올까요? 예, 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로에 대한 매도 접근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네. 왜냐 이제 달러는 이제 상승이 제한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기준으로 해갖고. 왜냐 테이퍼링 이제 공식화하잖아요. 시장 반영 끝난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 그걸 공식화했다는 건 거의 이제는 시장 반영 끝났다라고 확정을 짓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니까 뭘 해야겠다 이런 얘기 꺼내고 있으면은 뒤처지는 겁니다. 예, 저기 뒤에서 뭐 뒤처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앞에서 먼저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7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앵커님하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지금 시장 반영 중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언제 어느덧 또 11월이야. 네. 어느덧.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시간 너무 빨라. 이러다 금방 또 정신 차리면 2022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2년인데 와 네. 진짜 제가 여기 성에 왔을 때 그래도 좀 동안이었는데 지금도 오늘 좀 동안이세요. 막방같이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해왕님 마지막 방송이신가요? 아니야 막방 아닙니다. 저는 썼는데 막방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빨리 가니까 시간이 네. 어제 이제 팬데믹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는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했는데 지금 2차까지 다 맞았잖아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예. 또 금방 갈 겁니다. 차라리 이제 유로에 대해서 좀 컨트롤링을 하려면은 내년에 이제 유로에서 좀 통화정책 테이퍼링을 암시했을 때 그때부터 좀 건드리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앤 트레이딩을 좀 구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더 이상은. 아시겠죠?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또 벌써 저희 신세계 리턴즈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대로 또 마스터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마치기에 앞서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번 팬데믹 시장에서 돈을 못 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스탕리씨님께서 해왕님 아직도 엄청 동안이십니다. 이렇게 또. 일단은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우 또 이번 웃음꽃이 여러분들 번지시네요.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참여하는 거죠. 수익을 좀 내기 위해 어떤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장 팬데믹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투자에서 수익성을 내기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동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돈을 쏠리는 현상이 모멘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옵니다. 이 경험을 기억하세요. 이 경험을. 제가요 만약에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를 주 목적으로 가겠다면은 앞으로 다음 시장에 대한 대처를 준비를 하겠다면은 여러분들 자 차트 딱 켜놓고요 뭐 할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년도부터 관련해 갖고 지금 차트 한번 화면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때 나왔던 통화 정책이라든가 미국 정부에서 행했던 정책 활동 일지 있죠. 이거 정리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이때 나왔던 미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정리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때에 대한 증시 움직임은 어땠나? 전체적인 모멘텀이 왜 상승했나? 왜냐? 이건 또 올 시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때 돈 많이 법니다. 그 몸을 기억하는 사람, 습관을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돈 많이 벌어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 급해라고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당장이 급해 항상. 지금 오늘은 어떻게 움직여?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냅두고 그죠? 왜 나중에 분명히 또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어쩌면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철학을 내뿜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돼버려요. 아 나는 안 돼. 아 나는 공부는 힘들어. 이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시겠죠?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알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맞선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